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프로그램 만나뵐 분은 국내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하이마트 손종구 사장님이십니다. 오늘의 하이마트가 있기까지 과정을 좀 들어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시죠? 전자제품 유통 구조라든가 또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지 그런 문제를 하이마트 좀 여쭙고, 또 한 가지 요즘 많이 우울한 일이 많은데 국외로 또 국내에서 한국 여자 골프 선수들의 활약이 참 대단합니다. 바로 하이마트가 그 여자 선수들의 사관학교라고 불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관련된 문제를 같이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손종구 하이마트 사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골프 좋아하시고 예. 그러시죠. 네. 오늘 인터뷰가 30분짜리여서 오늘 많은 말씀을 좀 나누지는 못하지만 먼저 제가 좀 궁금한 게 경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요즘 국내 경기가 풀렸다고 하는데 이게 특히 전자제품 그 판매가 아마 경기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지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그 문제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요즘 하이마트 판매 어떻습니까? 좀 경기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은 원래 어려울 때 시작했기 때문에 네. 10년 전에 어려울 때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는 어느 정도 했었고 그래서 남들보다는 그렇게 어려움은 덜 느낀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어려웠던 건 사실인데 1월, 2월, 금년 초 그때보다는 지금 하반기 들면서 모든 지표가 좀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건데 작년 9월부터 금융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 작년 9월부터 오다 보니까 금년 9월부터는 상대적으로 작년 안 좋은 경기 대비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금년 하반기에. 그래서 좀 당연히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고.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작년 1월부터 7월, 8월 이때까지는 좋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는 안 좋은 상태로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좀 어려움을 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경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을 한 사람들은 준비를 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즘 매장에서 판매량이 아무튼 지금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감지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인가요? 그 제품별로는 좀 다릅니다. 그렇군요. 제품별로 다른데 이 TV라든가 그런 전자제품 쪽 이쪽은 좀 나은 것 같고 그렇군요. 전기 제품, 모터를 쓰고 있는 전기 제품,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이런 제품은 다소 좀 안 살아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현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누구보다 그런 부분에 빠르실 것 같고, 그 하이마트는 참 그 위기에서 강해요. 저도 이렇게 이번 인터뷰 때문에 조사를 이렇게 해보니까는 위기에서도 강한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그렇게 꼽혔더라고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요. 한 10년 전만 해도 우리 전자제품이라는 게 사장님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제조업체 대리점이죠. 그다음에 그 집단상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운상가나 지금 세운상가, 용산상가 그렇죠? 그랬었죠. 그 체제였었는데 어느 날 하이마트라는 새로운 형태 유통업체가 나타나면서 전자제품 유통시장에 바람이 불었어요. 어떻게 하이마트가 10년 전에 이렇게 탄생을 했는지 그런 과정, 지금까지의 과정을 좀 사장님 좀 요약해 주시고 또 지금 하이마트 규모가 어때요?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저희 하이마트 규모는 지금 전국에 270개입니다. 정확하게. 270개. 제주도 같은 데까지 있나요? 네네. 제주도에 4개가 있습니다. 4개 점이 있고 270개 전부가 하이마트가 직영하는 직영 점포입니다. 그렇군요. 이 대리점이나 개인들한테는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걸 저희 270개 매장을 저희들이 직접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출 규모는 작년에 약 2조 5천억, 금년에는 2조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내년 2010년도에는 3조를 넘길까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3조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매출이면은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건가요? 100대 기업은 진작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출 규모나 이 기업 순위가 몇 위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매출에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가전 유통 경로가 메이커가 직접 운영하는 그렇죠. 대리점들 체제로 운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A 메이커면은 A 메이커 제품만 취급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너무도 한 20, 30년 그렇게 져져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제품 간의 비교도 안 되고 또 자기가 다 좋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그 제품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또 바쁜 시간에 이 집 저 집 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 집단상가에서 했던 세운상가나 용산상가 이런 매장들은 그 대리점을 통해서 받은 제품들을 또 모아서 파는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여러 가지 제약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가전 유통 형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국내 제품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좋은 회사 제품까지도 한 곳에 모아서 이 소비자들이 모든 걸 비교를 하면서 한 자리에서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겠느냐. 이게 유통업체가 고객들한테 해줘야 할 첫 번째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좀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10년 전에 운이 좋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 제가 보니까 대우전자 그냥 셀러리맨으로 출발하셔가지고 네네. 야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 기업을 그렇게 만들어서 키운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난 참 부러워요. 그런 분들 보면. 그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건데. 아이 감사의 말씀이시네요. 우리 그 당시에 같이 일했던 저희 임직원들이 네. 모두 다 우리나라도 빨리 하루속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그 우리나라의 거대 메이커들이 그런 유통 형태를 반가워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가는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제조회사들이 달갑지 않게 생각을 했어도 결국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전자제품 유통 구조는 그 외국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유통 구조상으로 선진화가 돼 있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통시장 구조를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해주시고, 외국과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네, 참 좋으신 질문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년 전 그런 구조는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하이마트가 그 가전 유통의 변화를 가져온 거죠. 그렇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미국의 베스트바이는 베스트바이 중심으로 돼 있는 그 전자제품 전문점들이 전체 가전제품의 80%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조사들은 좋은 제품 만들어서 유통회사한테 팔도록 넘겨주는 걸로 자기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제품을 값싸게 만들어낼 거냐 여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 전문점 체제로 돼 있는데 가전회사가 종래 방식대로 하는 그 대리점 요 포션이 아직도 우리나라는 50% 높군요.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점화 되려면은 아직도 좀 갈 길이 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한 말씀 드렸지만은 그 하이마트는 IMF 때 그 위기 때 이렇게 회사가 만들어져가지고 요번 글로벌 위기에서도 뭐 다들 그 적자 있었는데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평가가 외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전자제품 1위죠 지금 그죠? 네, 그렇게 그 비결 그 비결 듣고 싶어요. 사장님 좀 비결을 일러주시죠. 네. 근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내에 있는 가전 수요. 네.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으로 보면은 10조에서 12조 1년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중에서 한 3조 가까이를 하기 때문에 25%에서 한 30% 정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해도 10% 마이너스 성장이라 해도 그래도 총 10조면은 9조 그렇게 시장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판매할 수 있는 것은 3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어느 회사나 어느 품목이나 어느 회사나 자기 회사가 차지할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경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수요는 있다고 봅니다. 사장님 지금 하이마트에서 취급하는 그 상품 얼마나 돼요? 그리고 기준 중국 하이얼 제품 같은 건 없더라고요. 네, 그 기준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메이커들, 그러니까 협력사죠. 협력사로 보면은 한 110여 회사, 협력사가 한 상품을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는,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 회사가 보통 뭐 삼성, LG, 뭐 네, 대우 삼성, 이렇게 LG, 아는데 110개나 되는군요. 네, 네, 네. 많군요. 네, 그다음에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꾸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취급하는 아이템은 협력사 수는 한 110개 회사 넘지 됩니다만은 취급하는 전체 모델 수 아이템은 한 2, 3천 기종입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 LG 삼성 LG가 대부분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전체 저희 판매 포션의 한 45% 언더입니다. 네. 나머지 55%는 전부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도 먹고 살아야지 대기업만 먹고 그렇습니다. 좀 그것 좀 많이 좀 팔아주세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들은 자기 자체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이마트가 아니라 해도 자체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전국에 판매망을 갖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저희 같은 판매망을 갖춘 회사에서 팔아주는 게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가장 척경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그 하이얼 제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한 5, 6년 전부터 하이얼 측에서 저희들하고 거래를 하기를, 저희들이 판매 취급을 해주기를 굉장히 갈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제품을 우리가 취급해 줌으로써 그게 주로 하이얼 제품이 이제 냉장고, 에어컨, 뭐 세탁기 이런 제품 위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 삼성이나 LG, LG나 삼성전자 제품하고 그대로 맞부닥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이얼 제품은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그럼 결국은 이 품질은 LG 삼성, 삼성 LG 제품이 더 좋습니다. 네. 결국은 가격 경쟁에 삼성 LG, LG 삼성이 밀려서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단은 국내 시장만은 우리가 막아줌으로써 결국 LG 삼성이 해외 시장, 국내보다는 해외에 더 전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외 경쟁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사실은 하이얼 제품 취급을 좀 보류하고 있습니다. 자, 사장님한테 시청자들이 사실 가장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자, 뭐 전자제품 사실은 싼 거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뭐 어디 가서 살까? 뭐 전자상가도 있고 뭐 하이마트도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유통 채널별로 가격이 왜 차이가 날까라는 것이 저도 그렇고 궁금해요. 물론 안 차이 날 수는 없지만은 또 어떤 건 크게 차이가 나던데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우선 하이마트 가면 정말 쌉니까? 네, 하이마트 저희들은 분명히 싸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 판매하는 가격은 얼마나 제조회사에서 싸게 사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싸게 사오기 때문에 싸게 파는 거지. 기업이 손해보고 판매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이 삼성, LG, LG 삼성 입장에서 보면은 전 세계 단일 바이어로서는 가장 큰 바이어가 하이마트입니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요. 그 각사의 1년에 한 7억 불 정도씩을 저희들이 판매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싸게 사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물론 이 제품에 따라서 혹은 그 판매 매장에 따라서, 매장의 성격에 따라서 제품별로 약간의 차이는 그때그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이마트가 꼭 전부 싸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델별로 각 매장별로 어떤 이벤트가 있다든가 어떤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두 모델은 싸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평균적으로 그러나 어쨌든 하이마트가 싸다는 거를 우리 사장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들이 아마 귀담아 들으실 겁니다. 자, 더불어서 궁금한 게 이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싸게 사는 물건은 조금 품질에 문제가 있다라는 일반적인 시각이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 물건 다르고 뭐 양판점 물건 다르고 뭐 용산 물건 다르고 뭐 홈쇼핑 물건 다르다. 전자제품. 그러니까 그런 시중에 한간에 루머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거 사장님 좀 해명을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시고 진실을 좀 밝혀주시죠. 그게 한 4년, 5년 전부터 4년, 5년 전부터 이 주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러니까
주로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LG전자 뭐 이쪽 제품, 특히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서 한 4년, 5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노릇인데 아시다시피 저희 하이마트는 삼성전자, LG전자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이어입니다. 저희들이. 네. 가장 큰 바이어인데 어떻게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기 바이어에게 나쁜 제품, 불량 제품을 공급을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하이마트가 이 매장 자리를 잡으면은 그 옆에 뭐 여러 매장들이, 경쟁 매장들이 옆에 자리를 같이 잡아요. 저희들이 들어가면 거의 전부 따라서 들어옵니다. 지금 한 7, 8년 동안 그런 추세로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가장 싸게 사오고 가장 싸게 팔 수 있는 여건이 늘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하이마트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러나마 안 좋은 얘기를 소비자들한테 하고 또 그렇게 현혹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가격이 싸다고 품질이 절대 하자인 것을 아니라는 거를 우리 하이마트의 제일 높으신 사장님께서 보장을 해 주셨으니까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해외 진출 계획 혹시 있으세요? 그것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가서 보니까 이 조그만하게 우리 교민들이 좀 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은 이제 베스트바이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는 또 교민들이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LA에. 저희들이 진출하게 되면 결국은 베스트바이하고 경쟁을 해야 하는데 베스트바이 경쟁이 아니고 교민들하고 경쟁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얼마 판다고 우리 교민들이 하고 있는데 교민들을 괴롭힐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안 했습니다. 자, 우리 골프 얘기를 좀 마지막 얘기의 마무리로 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이마트 하면 이게 뭐 골프 이제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소속 선수들이 그 유명한 신재 선수, 또 안선주, 이보미, 또 누가 있죠? 유소연, 김혜연 뭐 많이 있습니다. 야, 이게 뭐 좋은 선수들 다 갖고 계신데 지금 성적이 국내외 대회 보니까 뭐 50회 가까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네, 올해 들어서만도 52번인가? 그렇죠. 올해 들어서만도 14개 대회 중에서 7승 그냥 네. 50%를 휩쓸어 버렸는데 이거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골프를 뭐 사장님이 그냥 워낙 이렇게 회사 방침을 좋아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후원하시고 그러셨겠죠. 사실 신지혜 선수를 포함해서 네. 저희들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회사에 들어올 때는 이 거꾸로 그 선수들보다도 그 해에 우수한 선수들은 다른 회사로 다 갔습니다. 이상하게 저희 회사에 오면은 저희 회사 모자를 쓰면은 이제 성적들이 좋고 잘하는데 그건 뭐 저희들이 선수 뽑는 어떤 저희 나름대로의 관점이 있습니다. 성적이 아무리 성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성적보다는 어떤 인성, 그 다음에 들어오면은 말이죠. 저희 회사 임직원들이 아마 이것 하나는 제가 자신을 합니다. 저희 회사 하이마트 임직원들이 전체가 우리 골프 선수들을 전부 응원을 하고 성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마 우리 그렇군요. 선수들한테 적용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하이마트가 사회에 기여한 게 얼마나 큽니까? 가서 LPG에서 너무 잘해주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이마트를 우리가 골프 선수 사관학교라고 그러고 그린의 아마존에스 군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올해 KLPGA 회장, 한국여자 프로골프 회장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셨죠. 앞으로 좀 이렇게 계획 포부라 그럴까? 뭐 그런 거 좀 일러주세요. 선수들이 앞으로 좋은 선수가 계속 나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여자 골프는 지금 기존의 선수들보다도 중고등학교, 지금 커나고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우수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커나는 선수들을 잘 육성을 해갈 것이냐. 두 번째는 스폰서 문제입니다. 지금 골프하는 선수들이 거의가 아니라 뭐 100% 다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가정에서 다 태어나서 거기서 지금 연습들하고 이 우수한 선수들로 커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폰서 중에서도 이 골프장과 골프 연습장을 할애해 주는 것. 네.
그게 어느 그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스폰서보다도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세 번째는 지금 아시다시피 전부 어려운 환경에서 커나는 아이들이 골프를 하고 그래서 해외에 가서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 성원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장님 그 신지혜 선수가 이렇게 잘 근사하게 키워놨더니 이렇게 떠나가서 서운하시죠? 솔직히 좀 섭섭합니다. 섭섭하지만은 또 그렇게 해서 나간 선수가 있으면은 또 그 뒤를 이을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섭섭하긴 하지만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좀 마무리 말씀을 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각 기업마다 기업의 설립, 창립 이념이 있을 겁니다. 철학이 있고 그 철학대로 하면은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업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일하고 비용 쓰는 거 아껴 쓰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합니다. 돈을 못 버는 회사는 절대 그건 죄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법인세 세금도 많이 내고 종업원 주주들한테도 잘해줘서 그 사람들이 또 세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협력사들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적인 고용을 창출해주고 이런 게 바로 어느 것보다도 나눔의 경영이고 나눔의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 환원할 때 어떤 성금 낼 때 열심히 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기업은 손해를 보면서 과거에 보면은 이 성금은 큰 돈을 내는 그 기업들을 가끔 봤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기업이 내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합리적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사회 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그 특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의 영역을 제발 좀 넘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중소기업한테 맡기고 대기업들은 장래를 대비하는 큰 투자라든가 기술 집약적이라든가 이런 큰 면에 진출을 해주는 거 그것이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짧은 인터뷰였지만은 아주 재미있게 또 시청자들이 궁금한 점도 풀어주셨고 골프 얘기 마지막에 대기업한테 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도 좀 기업 활동 열심히 해주셔서 하이마트가 보다 고객들한테 더 가까이 가는 고객 그 친밀형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시길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인터뷰 접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